여기 앉기까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2023년 9월 17일 그날 우리는 공화국을 떠났습니다. 기쁨조 소속 12명이서요. 제가 기쁨조에 차출된 것은 2014년입니다. 16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양의 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괜찮았고 노래도 좀 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당 일군들이 왔습니다. 여자 간부 2명, 남자 간부 1명, 전교 여학생들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선발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하나씩 불러서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키를 재고 몸무게를 쟀습니다.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피부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처녀 검사도 했습니다. 여자 간부가 했습니다. 무슨 검사인지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16살이었으니까요. 2주 뒤 집에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복무할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부는 불가능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차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기쁨조는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조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노래, 춤, 악기, 접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6개월은 훈련이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시설에서 노래, 춤, 악기, 언어, 에티켓, 그리고 다른 것들도 배웠습니다. 우리 12명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다들 16, 17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서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가족처럼. 진짜 가족은 만날 수 없었으니까요.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분. 보위부 일군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그것뿐이었습니다. 9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22년 어느 날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된다. 귀한 분들. 그것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들을 본 것은 공연장에서였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관객석을 봤습니다. 원수님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당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일군들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사방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준비한 대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대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손짓을 했습니다. 한 동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목소리가 좋다. 주변 일군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 동무는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동무는 전속이 됐습니다. 우리와 떨어져서 따로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자주 우리를 불렀습니다. 노래해라, 춤춰라,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랐습니다. 한 번은 한 동무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그 동무는 참으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 췄습니다. 그들이 봤습니다. 그들이 보위부 일군에게 물었습니다. 저자 왜 못 추는가? 일군이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동무는 그날 재배치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것을.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무가 실수로 술잔을 엎질렀습니다.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한 동무가 노래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을. 2023년 8월 초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재배치됐습니다.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배치라고만 했습니다. 일주일 뒤 또 한 명이 재배치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 명이. 우리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차례는 언제인가? 8월 20일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일군들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기쁨조 성원들 정리 명단 내려왔다고 하더군. 그래? 몇 명이나? 1기 성원들 전부라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1기 우리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들어온 성원들. 이제 3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라는 것을. 쓰다가 버리는. 16에 끌려와서 30에 버려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날 밤부터 동료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화장실에서, 창고에서, 연습실에서. 숙청 명단에 우리가 올랐다. 확실한가? 확실하다. 나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탈출해야 한다.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하겠는가? 경호사령부 관할인데 잡히면 총살이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한 동무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는다. 나가다 잡혀도 죽는다. 그럼 나가보자. 최소한 시도는 해보자. 또 다른 동무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 동무를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동무는 기쁨조에 들어오기 전에 당 문건가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고 그 밑에서 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누군가 눈에 들어서 기쁨조로 차출된 경우였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무슨 방법인가? 공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위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8월 25일 우리 12명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10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있으면 의심받습니다. 그 동무가 말했습니다. 도주하면 죽는다. 추격조가 온다. 국경도 못 넘는다. 정문으로 나가야 한다. 정문으로? 미쳤는가? 정문은 더 위험하지 않은가? 아니다. 공문서를 위조해서 임무 명령을 받은 것처럼 나가는 것이다. 국경 위문 공연 명령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 정문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가능한가? 모르겠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해보기로. 죽더라도 시도는 해보기로. 일주일. 우리한테 일주일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가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 동무가 문건 작업을 맡았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지시 문건 마이너스 기쁨조 국경 위문 공연.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세부사항이 중요했습니다. 인장의 모양, 서명의 필체, 용지의 재질, 글자체. 그 동무는 매일 밤 화장실에 숨어서 연습했습니다. 휴지에 그렸습니다. 비누에 새겼습니다. 거울에 그렸다가 지우고 그렸다가 지우고.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저는 경비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언제 교대하는지, 누가 근무하는지, 어느 문이 제일 허술한지, 어느 시간대가 제일 혼란스러운지. 다른 동무는 차량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를 실어 나를 버스를 구해야 했습니다. 운전수를 매수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동무는 자금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12명이 9년 동안 모은 돈, 몰래 빼돌린 외화, 총 8만 달러였습니다. 중국에서 안내원을 고용하고 뇌물을 주고 이동하는 데 쓸 돈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무는 중국 연락처를 담당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받아줄 사람을. 일주일. 우리는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2023년 9월 17일.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평양 시내 공연장에 있었습니다. 리허설 명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리허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3시 30분. 버스가 왔습니다. 정부 차량 표식을 달았습니다. 매수한 운전수였습니다. 12명이 하나씩 탔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큰 가방 하나씩만. 의심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속에는 돈과 귀중품을 숨겼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북쪽으로. 신의주로.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창밖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버스가 멈췄습니다. 보초가 올라왔습니다. 어디 가는 것인가? 그 동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의주 국경 초소 위문 공연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지시입니다. 보초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시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 세 번째 검문소, 네 번째 검문소. 매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기다리고, 통과하고. 위조 문건이 완벽했습니다. 그 동무가 잘 만들었습니다. 오후 8시, 신의주 도착. 국경 도시였습니다. 압록강 건너가 중국이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조선족 안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5만 달러. 우리는 돈을 건넸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서 받으십시오. 안 돼요. 지금 받아야 하오. 협상 끝에 반은 지금, 반은 건너서 주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압록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경 초소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보고가 안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조 문건이니 당연했습니다. 실제로 본부에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니까요. 초소장이 나왔습니다. 의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위문 공연이라고? 그렇습니다. 나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동무가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초소장 동무. 이것은 극비 임무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직접 지시입니다. 본부에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초소장이 고민했습니다.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진짜 극비 임무인데 확인해버리면 왜 확인했는가라고 문책받을 것입니다. 빨리 가시오. 너무 늦었어. 우리는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그런데 차가웠습니다. 9월인데도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북쪽에서 감시하고 있어.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빨이 떨렸습니다. 한 동무가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수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동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내가 있다. 괜찮다. 12명이 천천히 건넜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이시오. 우리는 뛰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어둠 속으로. 9월 18일 새벽. 공화국이 우리 실종을 알았을 것입니다. 경보가 울렸을 것입니다. 추격조가 편성됐을 것입니다. 중국 공안에도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내원이 차를 구했습니다. 12명이 화물트럭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선양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신분증은 안내원이 준비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광장
광저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말씨가 들킬까봐. 광저우에서 3일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족 동포의 집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12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안내원이 급하게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공안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5분 안에. 우리는 짐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12명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밤거리를 뛰었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골목으로, 어둠 속으로 어떻게든 따돌렸습니다. 30분을 뛰었습니다. 다들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내원이 우리를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라오스로 가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위험합니다. 그날 밤 라오스행 버스를 탔습니다. 국제버스였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2번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 라오스 국경. 위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뇌물을 줬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며칠 후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남조선 대사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사관까지는 15km입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차를 타면 의심받습니다. 혼자 가야 합니까? 아니요. 제가 길은 안내하겠소. 그런데 대사관 앞까지는 갈 수 없소. 제 신분이 위험해지요. 12명이 정글 길을 걸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길이었습니다. 10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안내원이 멈췄습니다.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요? 저 건물이 대사관이요. 여기서 헤어지겠소. 우리는 돈을 건넸습니다. 나머지 반을 안내원이 받았습니다. 행운을 비요. 안내원이 돌아섰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을 봤습니다. 500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공화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멈췄습니다.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어떻게 하겠는가? 저들이 있는데 정문으로 못 들어간다. 한 동무가 말했습니다. 뛰자. 뭐? 그냥 뛰는 것이다. 미쳤는가? 잡힌다. 어차피 여기서 못 들어가면 끝이다. 뛰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뛰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12명이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향해. 추격조가 우리를 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 저것들이다. 잡아라. 우리는 뛰었습니다. 더 빨리.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추격조가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쳤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가까워졌습니다. 경비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한국 경비였습니다. 뭐야 막아섰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경비가 뒤를 봤습니다. 추격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12명이 넘어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추격조가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저것들 우리 사람들이다. 넘겨라. 경비가 말했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추격조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은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살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12명이 함께 2023년 10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명 전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처음 본 나만 공항부터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물이 너무 높았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동무가 울었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정말 나왔구나.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해 법, 제도, 문화, 언어 그리고 각자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다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 동무는 대학에 다닙니다. 법학과입니다. 진짜 법을 공부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편의점에서, 미용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말씨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도 삽니다. 자유롭게. 가끔 만납니다. 12명이 한 달에 한 번쯤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웃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왔다. 정말 미친 짓을 했다.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확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겪은 것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아직도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끌려가고 있는 16살 애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숙청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증언하는 것.